삼성은 3년을 기다리세요. 일본 레이저텍의 그 오만한 한마디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이나노 시대의 문을 지키는 단 하나의 장비. 그들은 한국이 영원히 자기들을 앞서지 못할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단 하루 만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한국 반도체는 오늘부터 독립합니다. 그날 이후 불가능이라 불리던 길 위에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막힌 순간 겨울밤 자동차 유리창을 뚫고 들어온 한 줄기의 빛이 해답을 가져왔습니다. 그 빛은 일본 독점을 무너뜨리고 한국 반도체의 독립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세계 질서를 뒤집은 671일의 기록. 지금 공개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언제 일본으로부터 독립합니까?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소주잔이 탁자를 울리는 소리와 함께 식당 전체를 진동시켰습니다. 장상진 선배가 깜짝 놀라 저를 말렸어요. 도현아, 목소리 좀 낮춰. 사람들 다 쳐다본다. 저는 알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제 12년 반도체 인생에서 가장 모욕적인 날이었기 때문이었죠. 제 이름은 이도현. 서울대 학사 카이스트 석사.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EUV 공정개발팀 수석 엔지니어. 그러나 그 모든 타이틀이 오늘만큼은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그날 6시간 전 중앙회의 탁자 정면 벽에는 80인치 화상회의 모니터가 붙어 있었고 모니터 속에는 레이저텍 본사 회의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나카 렌 전무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그렇듯 일본 사람 특유의 공손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환영의 인사라기보다 어딘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할 때 짓는 미소와 비슷했습니다. 사업부장님이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먼저 물었죠. 다나카 전무님, 저희 이나노 공정 준비 일정이 촉박합니다. APMI 장비 납기 혹시 조금 당겨주는 게 가능할까요? 회의실 전체가 호흡을 멈췄습니다. EUV 마스크 결함을 검증하는 APMI. 대당 120억. 최소 5대. 레이저텍 없이는 이나노 라인 자체를 세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나카 렌이 고개를 숙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삼성 여러분의 상황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는 글로벌 우선순위 체계에 따라 물량을 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우선순위. 그 말 속에 담긴 뜻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최우선이 아니다. 사업부장님이 거의 호소에 가까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다나카 렌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입가 미소가 조금 더 올라가면서 말했습니다. 최소 3년은 대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사업부 임원들의 손끝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3년이라고요? 이건 사실상의 거절이었습니다. 정중한 듯 포장된 아주 일본식의 단단한 거부. 다나카 렌은 마지막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한국 고객 여러분께는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생산 능력이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미안하다는 말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고객이 아니었다는 걸. 그저 수요가 많아도 순번을 기다리는 소비자일 뿐. 회의가 끝나자마자 저는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이나노 공정까지 2년. 근데 장비는 3년 뒤. 그럼 우리는 기술 소비국으로 남으라는 건가?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고 입안이 말라붙었어요. 그때 떠오른 건 한 사람. 제 인생 선배. 입사 때부터 저를 챙겨준 연구기획부장 장상진 선배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님, 오늘 소주 한 잔 좀 해야겠습니다. 그는 이유를 묻지 않았죠. 그날 밤 8시. 우리는 단골 삼겹살집 구석에 자리했습니다. 저는 첫 잔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마자 참고 있던 감정들이 분출했습니다. 선배님, 2년 남았는데 3년 기다리라니. 그럼 우리는 그냥 평생 일본 장비나 들여왔으면서 살아라는 거잖아요. 장상진 선배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현실을 너무 잘 아는 사람 특유의 복잡한 감정이 비쳤죠. 도현아, 그게 현실이야. 레이저텍이 APMI 시장 95%를 쥐고 있어. 대체제가 없어. 저는 소주잔을 탁 내려놨습니다.
잔이 울리는 소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폭발음을 울렸죠. 그럼 우리가 만들면 안 됩니까? 순간 장 선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무모함, 걱정,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섞인 기대감. 너 지금 진심이냐? 네. 3년 동안 손가락만 빨고 있는 것보다는 망하더라도 해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장상진 선배는 고개를 떨구더니 천천히 잔을 들었어요. 그래. 내가 진짜 할 생각이라면 한번 준비해봐라. 그 말은 허락도 지지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길을 여는 말이었죠. 저는 잔을 들었습니다. 선배님, 저 진짜 합니다. 이번이 아니면 우리는 평생 일본 장비에 갇혀 살아요.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독립을 선언하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장상진 선배와 헤어진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딱 한 문장만 계속 울렸죠. 레이저택이 3년을 기다리래. 이나노까지는 2년. 2년 뒤에 돌릴 라인이 3년 뒤에 오는 장비를 기다려야 한다니. 이건 사실상 하지 말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상에 앉은 채 3일 동안 논문 120편을 읽었습니다. 펠리클 관련 특허 42건을 따라가고 논문 속 각주를 찾아가고 눈은 벌겋게 충혈됐고 목은 쉬어갔어요. 새벽 3시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미친 듯이 파고드는 게 의미가 있나? 하지만 바로 뒤이어 한 문장이 스스로에게 튀어나왔습니다. 멈추면 그대로 종속된다.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날 7번째 커피를 마시며 또 한편의 논문을 넘기던 순간이었습니다. 서울대 나노공학과의 2021년 논문. 제목은 짧았습니다. 카본 나노튜브 펠리클 CNT PELLICLE.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MESI보다 얇고 투과율이 높고 열에도 안정적이라는 실험 결과가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상용화에는 한 줄도 없었습니다. 논문 맨 아래 연구지원 기관과 연구원이 속한 기업의 이름을 따라가니 특허 출원이 있었어요. 출원인 FSB. 주소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 가슴이 쿵 내려앉죠. 여기다. 다음 날 새벽 아침 7시 차를 몰고 안산 반월공단으로 향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가리킨 곳은 오래된 2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외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유리문에는 손자국과 기름때가 얼룩져 있었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FSB 대표 장건호였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오셨다고요? 그는 반갑기보다는 믿기지 않는다는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떨고 있었어요. 2층 사무실은 작았습니다. 책상 3개, 현미경 하나, 그리고 직원 2명. 한 명은 낡은 전기난로 앞에서 논문을 읽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현미경 앞에서 먼지를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구석구석에 사람 냄새가 가득한 작은 회사였죠. 공장 한켠에는 라면 박스와 물티슈가 쌓여 있었고 벽에는 붓다 떨어진 A4 용지들이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믿음이 갔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 연구하는구나.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CNT 펠리클 47나노미터 샘플 보유하고 계십니까? 장건호 대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책상 서랍에서 종이 몇 장을 꺼내더니 숨기듯 뒤로 밀었어요. 그건 급여 명세서였습니다. 저는 한눈에 알아봤죠. 3개월 미지급. 그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장건호 대표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투자 다 끊겼습니다. 은행 대출도 이미 문턱도 못 밟습니다. 저도 솔직히 다음 달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난한 스타트업의 대표가 아니라 모든 걸 걸고 기술 하나 붙잡고 살아온 연구자가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CNT 펠리클용 스루마이너스 펠리클 검사 장비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MESI 말고 CNT로 가야 합니다. 검증을 위해 FSB의 47NM 샘플이 필요해요. 장건호 대표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말문이 막힌 듯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저희가요, 정말로 그걸 쓰는 겁니까? 그의 눈동자에는 믿고 싶지만 믿기지 않는 감정이 섞여 있었고
그 뒤에는 오랜 시간 기술을 붙잡고 버텨온 사람이 가진 절박함과 자존심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이저텍은 3년 기다리랍니다. 우리는 2년 안에 이나노를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CNT가 필요합니다. FSB가 필요합니다. 장건호 대표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오래 누적된 무력감이 한번 밀려오는 듯 했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 달 월급은 또 밀리겠죠.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이 47나노미터는 포기 못하겠습니다. 언젠간 MESI를 이길 거라고. 언젠간 세계가 CNT를 쓸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FSB 실험실에서 CNT 펠리클 47나노미터 샘플 3장을 현미경 아래에 올렸습니다. 화면이 떴습니다. 결함들이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인식률 57% 나옵니다. 직원 한 명이 외쳤습니다. 장건호 대표는 그 숫자를 바라보며 마치 무언가에 기대고 싶다는 듯 벽에 손을 올렸습니다. 57% 정말 가능성이 있는 수치입니까? 그 질문에는 기술적인 의문이 아니라 이 회사가 계속 존재해도 되는가라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죠. 저는 정확하게 그리고 확신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57%는 출발선입니다. 우리는 이제 98%로 가는 길을 찾는 겁니다. 장건호 대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아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안서를 다 쓰는데 정확히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A4 용지 37페이지. 마지막 장을 출력하는 순간 종이가 손끝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6개월 안에 98%를 달성할 수 있을까? 아직 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걸 제출하지 않으면 시작조차 못한다는 것. 11월 22일 오전 9시. 저는 연구소장실 앞에 섰습니다. 2번 숨을 고른 후 방문을 노크했어요. 그날따라 노크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 너머로 연구소장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CNT 펠리클 검사 장비 국산화 제안서입니다. 제가 연구소장님께 제안서를 드리면서 말했습니다. 박도윤 연구소장은 저를 한번 쳐다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표지를 넘겼습니다. 3페이지, 5페이지, 8페이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딱 제안서를 덮었습니다. 이도현 수석. 짙은 피로가 감긴 목소리였습니다. 레이저텍 APMI는 15년 걸친 장비입니다. 우리가 6개월 만에 만든다고요? 저는 준비해온 FSB의 CNT 시험 데이터를 꺼내서 보여드렸습니다. 57%까지는 이미 확보했습니다. 잠시 침묵. 그 숫자를 보자 연구소장님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었어요. 0에서 57%는 단순한 차이가 아닙니다. 불가능에서 가능성으로 넘어온 첫걸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박도윤 연구소장님의 입은 냉정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 한마디가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제 커리어, 제 가족, 제 12년의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답을 찾지 못해 입을 열지 못하던 찰나. 탁. 문이 열리며 장상진 선배가 들어왔습니다. 소장님, 제가 이 프로젝트 기획 검토를 맡겠습니다. 박 소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장 부장, 이게 얼마나 위험한 프로젝트인지 아십니까? 압니다. 그래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건 더 위험합니다. 짧았지만 단단한 말이었습니다. 박도윤 소장은 한숨을 쉬며 창밖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좋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다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필요 예산 50억 원은 지원하겠습니다. 그 대신 기간은 6개월. 인원은 이도현 수석 포함 5명까지. 그리고 박도윤 소장은 한 단어씩 끊어 강조했습니다. 98%를 만족하지 못하면 즉시 중단합니다. 한 번의 기회도 더는 없습니다. 50억. 6개월. 5명. 98%. 마치 제 앞에 커다란 난간이 놓인 느낌이었습니다. 도약하느냐 떨어지느냐 둘 중 하나뿐. 저는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떨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내부 모집 공고가 떴습니다. 지원자는 단 7명.
면접장에서 저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실패 확률이 최소 70%입니다. 윤소라 책임이 정면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왜 하십니까, 수석님은? 저는 그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성공하면 우리나라 반도체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합니다. 그거면 저는 충분합니다. 그 말에 윤소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태영 AI 알고리즘 천재. 배지훈 무표정하지만 누구보다 끈질긴 메카닉 엔지니어. 김다은 어리지만 유일하게 두려움보다 재미를 이유로 온 연구원. 이 팀은 완벽하진 않았지만 불가능에 도전할 만드는 데 필요한 정신은 갖춰져 있었습니다. 12월 1일. 저희는 첫 팀 회의를 가졌습니다. 화이트보드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50억. 6개월. 5명. 98%. 팀원들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소라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6개월이면 182일. 주말 빼면 130일입니다. 하루에 0.3%포인트씩 올려야 합니다. 정태영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말은 쉽죠. 레이저텍은 그거 하느라 15년 썼는데. 배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끝으로 조용히 펜을 돌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다은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지만 그 눈에서는 확실한 의지가 읽혔습니다. 저는 네 사람을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외인 구단입니다. 하지만 한 글자씩 또박또박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을 측정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팀원들의 숨결이 바뀌었습니다. 그날 이후 실험실의 불은 다시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달 우리는 결함 인식률을 57%, 62%까지 끌어올렸습니다. FSB와 함께 CNT 펠리클 두께를 50나노미터에서 47나노미터로 줄이며 그림자 대비를 개선한 결과였죠. 그날 실험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소라 씨, 이거 진짜 선명해졌어요. 제가 말하자 윤소라는 피곤한 얼굴로도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섰다는 거죠. 그래도 잘하고 있어요, 수석님. 사람들이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 날이었습니다. 두 번째 달. 배지훈 엔지니어가 방진 테이블을 완전히 뜯어 고쳤습니다. 진동 수치는 0.3 마이크로미터, 0.08 마이크로미터. 정태영은 밤새도록 알고리즘 로그를 들여다보다가 새벽 3시에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석님, 열드리프트 보정 파라미터 찾았습니다. 결과는 65%. 또 3%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그날 밤 팀원들은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는 이거 진짜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중얼거렸죠. 세 번째 달. 윤소라는 광원 배치를 7번이나 바꿨고 정태영은 A4 학습용 이미지 수를 4,200장, 9,800장까지 늘렸습니다. 김다은은 매일 아침 연구소 카페에서 커피 5잔을 트레이에 올려놓고 오늘도 힘내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밝은 목소리가 우리 팀의 마지막 에너지였어요. 결과는 72%. 이번엔 7%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보며 웃었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달이 시작되자 결과 그래프는 죽은 심전도처럼 평평해졌습니다. 72.3, 72.8, 73.1, 72.6. 왜 더 안 오르지? 배지훈이 설계도를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센서 문제는 아닐까요? 아니면 레이저 강도? AI 학습이 잘못된 건가? 한 달 동안 수십 가지를 바꿔봤지만 그래프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72%라는 벽은 우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절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저는 거의 새벽 2시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아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죠. 이번 주만 참아줘. 진짜 곧 끝나. 제가 말했지만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은 비어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묻더군요. 아빠, 시험 72점 맞으면 혼나잖아. 그럼 아빠는 왜 72% 때문에 자꾸 늦게 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제 심장을 그대로 쥐어짜는 것 같았으니까요. 실험실에 돌아오니 팀원들 얼굴에는 생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윤소라.
이도현 수석님, 우리 한계가 여기일지도 몰라요. 정태영. 72% 이거 아무리 만져도 안 변합니다. 배지훈. 설계도만 멍하니 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김다은은 커피를 나눠주다 말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테스트를 반복했습니다. 테스트 158 72.4%, 테스트 159 72.9%, 테스트 160 71.8%. 숫자가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실험실 공기 전체가 가라앉는 듯 했어요.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60일. 6개월 중 4개월이 지났고 우리는 아직 72%에 갇혀 있었습니다. 남은 60일 동안 72, 98%, 26%포인트를 올려야 했습니다. 하루에 0.43%포인트씩 올려야 하는 계산. 지난 4개월 평균의 4배입니다. 불가능. 그 어떤 AI도, 광학 시스템도, 팀원의 열정도. 이 숫자를 보자마자 멈춰버렸습니다. 새벽 4시. 창밖이 검은색과 남색 사이를 오가는 시간. 저는 실패한 테스트 그래프를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 우리도 아빠가 필요해요. 그 문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30초 1분 5분. 답장을 쓸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6개월의 마지막 날 5월 31일 아침. 저는 최종 결과 보고서를 품에 안고 연구소장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A4 용지 모서리가 젖을 정도였죠. 보고서는 12페이지. 그래프는 57%에서 시작해 78.2%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21.2%포인트를 끌어올렸지만 우리가 받아야 하는 숫자는 오직 하나, 98%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연구소장님 앞에 보고서 놔드렸습니다. 연구소장님은 제가 드린 보고서를 찬찬히 보면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종이 넘어가는 소리만 방안을 채웠어요. 잠시 뒤 그는 보고서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도현 수석, 6개월 동안 78%까지 올린 건 분명 대단한 성과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저를 더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78%의 드라마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98%라는 숫자에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뱃속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예상한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폐가 움켜쥐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소장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정말 3개월만 더 있으면 3개월이면 예산이 최소 25억 더 들어. 이 수석 성공 보장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승인하나. 저는 거의 본능처럼 책상 모서리를 붙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1개월만이라도. 제발요.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수석, 딸이 몇 살이지? 뜻밖의 질문이었는데 왜인지 더 아팠습니다. 9살입니다. 집에 가봐. 가족이 자네를 기다릴 거야. 프로젝트는 여기까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6개월 182일 130번의 주말 없는 출근 327번의 실패한 테스트. 그 모든 기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문 밖으로 나오는데 발끝이 휘청거렸습니다. 복도 불빛이 평소보다 더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벽 기둥에 기대 서 있던 장상진 선배가 제 얼굴을 보고 말했습니다. 들었어.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장상진 선배는 깊은 한숨을 쉬며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도현아, 내가 소장님께 다시 말해볼게. 선배님, 이미 끝났습니다. 아니야. 한 번만 더 해보겠다. 그 목소리에는 한 동료로서의 애정과 한 선배로서의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3일 뒤 장상진 선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도현아, 1개월 연장 받았다. 진짜 간신히 받아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입니까, 선배님? 근데 조건이 있어. 추가 예산은 딱 5억. 1개월 안에 90% 이상 못 올리면 이번엔 정말 끝이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그의 호흡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1개월. 30일. 목표 90%. 우리는 78.2%, 90%, 약 12%포인트를 올려야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올린 21%포인트의 절반 이상을.
시간은 6분의 1만 주어진 겁니다. 팀원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윤소라. 1개월이라 가능할까요? 정태영. AI 재학습만 2주 걸립니다. 추가 개선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배지훈. 방진 구조는 이미 한계까지 최적화했습니다. 더 이상 손댈 데가 안 보입니다. 김다은은 손에 쥐고 있던 커피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수석님, 우리 진짜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표정은 모두 달랐지만 내용은 같았습니다. 이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 저 자신이었습니다. CNT 펠리클은 이미 47나노미터까지 얇아졌습니다. AI 데이터셋은 9,800장까지 구축했습니다. 진동은 0.08 마이크로미터 수준까지 잡았습니다. 건드릴 수 있는 것은 모두 건드렸습니다. 그날 밤 실험실 문을 닫고 나오는데 머릿속에서 계속 같은 숫자가 맴돌았습니다. 78.2, 78.2, 78.2. 그리고 달력. 남은 날은 단 30일. 그 숫자는 사형 집행 전 유예기간처럼 다가왔습니다. 그 주 저는 거의 매일 새벽에 퇴근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모두 잠들어 있었고 거실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팀원들은 이미 지쳐 있었고 연구소장은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눈치였습니다. 1개월 그마저도 기한 연장이 아니라 마지막 예의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를 몰아세우던 어느 날 밤 장상진 선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도현아, 오늘은 내가 소주 살게. 그게 모든 것을 바꿔놓는 밤이 될 줄은 그 순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1개월 연장 기간의 3주째 저녁 7시 40분쯤 장상진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현아, 오늘은 내가 소주 살게. 평소와 다른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겨우 버티고 있던 숨이 가슴 깊은 곳으로 가라앉는 느낌이었어요. 8시. 회사 앞 소주집. 장상진 선배는 이미 2병을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잔을 비우고 선배가 말을 꺼냈습니다. 도현아, 이쯤에서 그만하자. 순간 잔을 놓치지 않으려고 손가락에 힘을 꽉 줬습니다. 선배님이 하실 말은 아니잖아요. 그는 제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연구소장님께 너무 강하게 말했어. 그래서 1개월 연장 얻은 거야. 근데 3주 동안 기껏 81%까지야. 남은 일주일 안에 90%는 현실이 아니다. 말은 현실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저를 더 다치게 하기 싫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도 선배님이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미안한 거다. 희망 고문을 한 것 같아서.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도 고통받고 있었던 거죠. 소주 한 잔이 또 비워지고 장상진 선배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도현아, 오늘은 내가 대리 불러줄게. 집에 가서 자. 제발 오늘만큼은. 저는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 뒷좌석에 몸을 실었습니다. 미리 시동을 걸어놓은 터라 차 안의 공기가 따뜻하게 퍼져왔습니다. 앞유리에는 성에가 하얗게 끼어 있었어요. 여름 초입이라 난방을 켜지 않았는데도 외부의 밤 공기와 소주 섞인 제 뜨거운 숨과 차 내부 온도 차이 때문인지 완전히 흐려져 있었습니다. 아유, 앞이 안 보이네. 잠시만요. 그는 손바닥으로 앞유리 한 부분만 쓱 문질러 닦았습니다. 손바닥 크기만큼만 맑아지고 나머지는 여전히 뿌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그 맑은 부분으로만 직선으로 들어왔습니다. 성에가 낀 부분에서는 빛이 흐릿하게 퍼졌고 손으로 닦인 그 작은 투명창에서는 레이저 포인터처럼 정확하게 제 눈을 찔렀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빛이 기준을 만드는구나. 결함을 못 보는 게 아니었어. 기준이 없었던 거야. 바로 이거야. 차 안의 공기는 그대로였지만 제 머릿속은 순식간에 환해졌습니다. 투명창, 기준창, 레퍼런스 윈도우. CNT 펠리클은 극도로 얇아서 영역마다 미세한 불균 일성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결함과 CNT 자체의 물성 변화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CNT 펠리클 한가운데 이짜리 완전 투명창을 넣는다면, 그 투명창을 통과한 빛을 100% 기준값으로 삼는다면, 그리고 주변 CNT 영역을 상대 비교하면 AI가 완벽히 보정할 수 있다.
결함이 아니라 기준 문제였다. 온몸의 전율이 잃었습니다. 펠리클이 아니라 검사 장비가 아니라 방법론 자체를 바꿔야 하는 문제였던 겁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신발도 벗기 전에 책상으로 달려가 노트를 꺼냈습니다. 펠리클 구조를 그렸습니다. CNT 펠리클 중앙, 지름 2mm 초고 투명 실리카 기준창 삽입, 기준창 광량을 100% 베이스라인, 주변 CNT 영역을 렐러티브 메저먼트로 비교, 알고리즘이 기준을 자동 보정.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야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전원이 꺼진 실험실 문을 열었습니다. 윤소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태영, 배지훈, 김다은에게도 연락했습니다. 1시간 뒤 모두 눈이 퀭한 얼굴로 도착했습니다. 화이트보드에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투명창 캘리브레이션입니다. 윤소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광학 기준점 보정. 이도현 수석님 이거 가능해요. 정태영은 바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AI 기준 재설정 3일이면 됩니다. 배지훈도 설계도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준창 삽입 구조 가능해요. 이틀 내로요. 김다은은 조용히 입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수석님 정말 찾으신 거예요? 72시간 사투. 우리는 3일 동안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FSB에 긴급 주문을 넣었고 장건호 대표는 3일 만에 2mm 기준창이 삽입된 CNT 펠리클 5장을 만들어줬습니다. 손에 들었을 때 그 투명한 작은 창이 빛을 반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298번 실험 97.8%, 299번 98.1%, 300번 98.4%. 순간 실험실이 얼어붙었다가 폭발했습니다. 됐다. 윤소라가 소리쳤고 정태영은 의자에 주저앉아 울음을 참고 있었고 배지훈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고 김다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 앞에 멈춰 섰습니다. 6개월 동안 잡히지 않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대리기사의 유리창 틈새로 들어온 그 한 줄기 빛에서 맞춰졌습니다. 우리가 놓친 건 결함이 아니라 결함을 볼 기준이었습니다. 챕터 7. 일주일 뒤 박도윤 연구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도현 수석. 평택 라인 실증 테스트 승인합니다.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장비가 드디어 실 공정 라인에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실험실에서 98%를 찍었지만 공장은 전혀 다른 세계죠. 24시간 가동, 진동, 온도 변화, 공기 흐름, 먼지 한 알. 실험실의 10배, 아니 100배 더 매서운 환경이죠. 6월 18일 오전 7시 평택 EUV 라인. 하얀 방진복을 입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장갑을 꼈습니다. EUV 클린룸 문이 열리자 차갑고 정제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낮은 진동음. 바닥을 따라 움직이는 자동 운반 로봇. 작은 먼지 한 알도 허락하지 않는 공간. 그리고 그 한복판. 레이저텍의 APMI 장비가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키도 작고 어딘가 단출해 보이는. 하지만 이제 막 태어난 우리의 장비가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죠. 라인 엔지니어 3명이 우리 쪽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진짜 국산으로 될까? 벤더들 난리 난다던데. 그래도 APMI만큼은 어렵지 않나? 윤소라 책임연구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눈이 반짝였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짧지만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10장의 CNT 펠리클. 10번의 정면 승부. 첫 번째 테스트. 우리 장비 47개. 레이저텍 49개. 일치 45개. 편차 4개. 오차율 8.5%. 라인 엔지니어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 정도면? 두 번째. 우리 53. 레이저텍 51. 일치 51. 편차 2. 세 번째. 우리 61. 레이저텍 62. 일치 60. 편차 1. 펠리클이 바뀌어도 결함 위치는 거의 같았습니다. 10장 모든 데이터를 종합했습니다. 편차 평균 3.8%. 침묵. 그리고 그 침묵을 깬 건 라인 엔지니어였습니다.
이 정도면 실공정 투입 가능합니다. 그 한마디에 정태영은 벽에 기대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었고 배지우는 장갑 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김다은은 손을 꼭 끌어안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671일 327번의 실패 72%의 벽 성에 낀 유리창 그 모든 순간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네덜란드에서 도착한 이메일. 메일함 알림이 떴습니다. 새 메시지 1개. 발신 에바 판데르후트 ASML 전략 제휴 디렉터. 제목 CNT 펠리클 검사 장비 협력 제안서.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메일을 열었습니다. 귀사의 CNT 펠리클 검사 장비 성공 소식을 들었습니다. ASML은 2나노 이후 EUV 에코시스템 구축을 위해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공동개발 논의가 가능할까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ASML EUV 장비를 독점 공급하며 반도체 생태계의 정점에 군림한 회사. 그들이 먼저 삼성에게, 우리 팀에게, 한국에게 파트너십을 제안한 것입니다. 윤소라에게 이메일을 보여주자 그는 한숨과 함께 미소를 터뜨렸습니다. 수석님 진짜 해냈어요. 정태영은 모니터를 들여다보다 말했습니다. ASML이 우리가 한 일을 보고 있다니. 배지우는 장갑 낀 주먹을 조용히 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문장. 메일 맨 아래에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30년 동안 과거의 표준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2나노 이후의 표준을 삼성과 한국과 함께 쓸 수도 있겠군요. 그 문장을 읽고 저는 평택 클린룸 건물 밖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어린아이 취급받던 국산 장비가 레이저텍 장비 옆에서 같은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수입 장비를 기다리는 소비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반도체 산업의 표준을 제안하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챕터 8 미국 산호세 컨벤션 센터는 7월 12일 오전 10시 정각 거대한 유리문을 열고 42개국 1200명의 반도체 연구자들을 삼켜 넣었습니다. 제 발표 순서는 오후 2시 30분. 세션 제목은 비안드 MESI 차세대 펠리클 검사 장비. 객석 3열. 다나카 렌이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해 보였지만 손끝이 떨리는 게 제 눈에는 보였어요. 5열. ASML 전략 제휴 디렉터 에바 판데르후트는 조용히 노트북을 펴고 있었습니다. 눈빛만은 이미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이도현입니다. 오늘 CNT 펠리클 기반 검사 장비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우리 장비와 레이저텍 APMI의 실측 비교 데이터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결함 인식률 98.4%. 평택 라인 실증 편차 3.8%. 숫자가 화면에 뜨는 순간 객석이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다나카 렌은 안경을 벗어 닦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ASML의 에바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2번 두드렸어요. 흥분할 때 보이는 그녀의 습관이었습니다. 20번째 슬라이드. 저는 671일의 고통과 좌절을 압축한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57%로 시작된 첫날. 72%에서 죽어버린 것 같은 3개월. 그리고 투명창 캘리브레이션 이후의 수직 상승. 그래프는 순간 객석 전체를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작은 글씨로 적어둔 이름들. 이도현, 윤소라, 정태영, 배지훈, 김다은, 장건호, 장상진. 그 이름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4개의 로고가 떠올랐습니다. CNT, FSB, ASML, 삼성. 저는 객석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기술 독립은 98%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671일 동안 단 한 칸이라도 그래프를 올리겠다고 버틴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파도처럼 터져나오는 박수. 다나카 렌이 천천히 2 손을 모아 박수를 쳤습니다. 그 표정은 더 이상 경쟁자의 표정이 아니었어요. 30년 만에 지켜본 표준의 이동. 그 충격이 담긴 얼굴이었습니다. 5열의 에바는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이제 우리가 함께해도 좋겠다는 신호였습니다. 다음 날 7월 14일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공기는 축축했고 여름 비 냄새가 실려 있었습니다.
집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운 시각 5시 30분. 날이 막 밝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내와 딸이 소파에 앉아 있었죠. 딸이 제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빠! 작은 몸이 제 가슴에 부딪히는 순간 9개월 동안 비어있던 공간이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정말 고생했어요. 저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딸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 실험실 한가운데 서 있는 저와 옆에 커다란 기계. 그 아래에 고르지 않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불가능을 측정하는 사람.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 한 문장이 지난 671일을 모두 설명해 주는 것 같았어요.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 회사 앞 소주집. 장상진 선배가 먼저 말했습니다. 도현아, 그날 포기하자고 했던 거 미안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배님이 한 개월을 더 만들어줬잖아요. 선배님 아니었으면 우리는 78%에서 끝났어요. 장상진 선배는 잔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회사를 지킨 거야. FSB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ASML, TSMC, 인텔. 세 곳에서 동시에 CNT 펠리클 샘플 발주를 넣었습니다. 장건호 대표는 제게 전화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드디어 월급 밀린 거 다 갚았습니다. 공장 확장도 합니다. 덕분입니다. 진짜로. 그의 목소리는 억눌러왔던 울음을 겨우 참는 소리였습니다. 8월 첫째 주. 팀원들이 모여 치킨과 맥주를 놓고 앉았습니다. 윤소라가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 프로젝트는 1.4나노 펠리클 검사네요. 또 시작이네. 정태영이 웃었습니다. 이번엔 3개월 만에 될까요? 배지훈이 고개를 저었죠. 불가능은 원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김다은이 예전처럼 커피를 돌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평택 공장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안 어딘가에 우리 장비가 서 있었습니다. 레이저텍 옆에. 같은 높이로. 한국은 더 이상 외산 장비의 소비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의 표준을 제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유익하셨으면 삼성전자 화이팅이라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